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회로에 대해서, 직류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수동소자가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인덕터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맨 처음으로 이제 레지스턴스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길이 방향 길이가 어떤 길이가 L이고요. 그 길이 방향의 수직인 단면의 면적이 일정한데 그게 A라고 하면 길이가 L이고 그 L 방향으로 수직인 단면이 일정하게 A라는 면적을 갖고 있으면은 그 물질 그다음에 이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비저항 또는 영어로는 resistivity 또는 specific resistance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물질이 갖는 전기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길이 나누기 면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개념으로 커런트 덴시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커런트 덴시티는 이 단위 면적당 전류예요. 그래서 어떤 면적이 있으면은 그 면적의 노멀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그 전류를 다시 말해 이 전류를 노멀한 방향의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current density라고 하고 J라는 이 문자를 써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고요. 전기화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물질이 resistivity 로가 얼마냐에 따라서 물질을 도체다, 컨덕터, 부도체, 인솔레이터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컨덕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resistitivity가 낮은 물질이 은이에요. 전도도가 제일 높은 물질. 그 다음에 비저항이 가장 낮은 물질이 은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은, 금,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다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카파 같은 이런 구리 같은 도체도 있고 이 도체의 resistitivity는 단위 보시면요. 20 보시면서 왜 단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resistitivity가 굉장히 낮은 그 비저항이 낮은 이제 이 구리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비저항이 상당히 높은 우리가 부도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여기 쫙 있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세마이컨덕터가 있어요. 그런데 세마이컨덕터는 사실 도체와 부도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반도체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세마이컨덕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카퍼나 여기 글래스 같은 것들은 한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resistitivity가 어떤 특정 값을 가져요. 그런데 반도체는 어떤 점이 아니라 특정한 범위, 실리콘의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전도성을 이 비저항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어떤 물질을 어떤 농도로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성을 이렇게 넓은 범위 안에서 바뀌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정확하게 반도체의 정의예요. 도체와 부도체 사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이컨덕터를 반도체로 번역을 했는데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위쪽에 있는 스케일이 resistitivity고 resistitivity의 역수를 다시 말해서 resistitivity의 역수를 density의 역수를 우리가 이제 conductivity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onductivity의 단위는 Gman per cm고요. 이 Gman은 이 옴이라는 단위의 역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의 어떤 전기적인 전도 특성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런 물질이 있어서 그런 특정한 저항값 R을 가질 때에
이 전기적인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ohm의 법칙이라고 해서 V는 IR. 아주 쉬운 식,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식이고요. V는 IR이라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R은 일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X축을 V로 하고 Y축을 I로 해서, 예, 이런 저항 R을 갖는 물질 양쪽 끝에다가 전압 V를 걸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의 양이, 이 I가 이 양쪽 끝에 걸어준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세게 걸어줄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전류도 그거에 비례해서 더 많이 흘러요. 그 얘기는 이런 선형적인 관계, 원점을 지나는 이런 선형 특성을 보인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ohm의 법칙에서, 예, 저항의 역수에 해당하고요. 그걸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말로 부르죠. 컨덕턴스. 예, 근데 컨덕턴스의 역수는 레지스턴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런 특성을 보여요. 그 전압을 강하게 걸면 갈수록 그 물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예,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거동을 설명할 때 오믹한 비헤이비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유체역학에서 예,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레이트의 관계를 했을 때도, 예, 이 두 개가 시어 레이트와 시어 스트레스 사이에 어떤 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그 비례에 하는 요 비례 상수, 이 값을 우리가 점도라고 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질이 이제 점도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죠. 그러니까 타우하고 감마하고 이걸 플러스를 그렸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 이거를 이제 뉴토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체역학에서, 예, 여기서도 이런 특성을 가지며 R이 상수이면, 예, R이 일정한 값을 가지면 오믹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색깔을 바꿉시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경우는 이제 이런 오믹한 경우만 봤겠지만, 예, 우리 그 액티브 디바이스 중에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예,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오드 양쪽 끝에다가 걸리는 전압을 바꿔가면서 전류를 측정해 보면 선형이 안 나오고요. 이딴 식의 특성이 나와요. 이런 식의 특성이 나와요. 선형적이지 않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가 흘러요. 전압이. 예. 어떤 이런 이제 뭐 직선 비슷한 특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압을 너무 적게 걸어주면 전기 흐르지 않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전압을 걸어준 방향이 역방향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아주 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때는 또 전기가 갑자기 확 흐르게 되는데, 그런 현상은 이제 리버스, 역방향 쪽으로의 어떤 뭐 붕괴 현상이다 그래서 리버스 브레이크다운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특성은, 예,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정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아주 낮은 전압에서는 흐르지 않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정방향으로의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예, 이 전류도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다이오드라고 얘기하고요. 다이오드를 만들게 되면은 걔는 전기 전도 특성이 오믹하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ohm의 법칙이고요. V는 IR.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거 그 저항을 회로에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밑에 있는 게 이제 병렬인데 병렬로 연결하거나 해서 이게 그 전체 저항이 얼마냐 하는 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예, R1, R2 직렬로 연결된 것들의 저항값의 합이 전체 저항이 돼요. 전체 저항은 직렬 연결에서는 합을 내면 된다. 왜 그러냐면 저항이 점점 길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합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커런트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굳이 R1에 흐르는 커런트와 R2에 흐르는 커런트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값들은 서로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이 흘러가는 전하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체가 흐르는 것처럼 전하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체역학에서 마치 컨티뉴이티, 일로 흘러가는 양이나, 예, 뭐, 이 분기되거나 합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양이나 이쪽으로 흘러가는 양이 같아야 되죠. 그런 거 이제 유체역학적인 용어로 컨티뉴이티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것도 전하가 뭐 흘러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하의 흐름 속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전하량이 얼마가 지나갔으면 같은 시간에 여기도 그만큼 지나가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I1하고 I2가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된 경우에는 예, 앞쪽 부분의 전류와 뒤쪽 부분의 전류를 굳이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다. 통일된 값 I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티지를 전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전압은 이 R1과 R2를 합한 전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인 거죠. R1에만 걸리는 전압, R1에 대해서만 걸리는 전압을 생각을 해보면 예,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 돼서 그래서 1번 저항에만 걸리는 전압을 따져보면 예, 뭐 전류는 공통으로 I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R1이라는 저항이 걸려 있으니까 V는 IR 해서 I 곱하기 R1만큼의 전압 강화가 걸려 있고 전압이 걸리게 되고요. R2에는 예, 공통 전류인 I 곱하기 R2만큼의 이거 두 개 곱한 것만큼의 전압 또는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되죠. 두 개를 더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전압은 V, 그 다음에 저 회로를 흘러가는 예, 저 회로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잡을 수 있는 전류는 I,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예, R1 플러스 R2가 전체 저항인 거죠. 저 회로의 전체 저항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직렬로 연결했을 때에는 각각의 저항 값들을 더하면 그게 전체 저항이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병렬 연결에서는 예, 여기 이 전체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이 분기점에서 I1과 I2로 나눠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뉘어져서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 전류 I는 예, 나눠진 이후에 전류 I1과 I2의 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R1에 걸리는 R1 위쪽 저항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I1 곱하기 R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R2에 걸리는 전압 또는 R2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I2 곱하기 R2라고 I2 곱하기 R2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포텐셜과 여기서의 포텐셜이 하고 여기서의 포텐셜의 차이가 V이기 때문에, 예. 그 전압 차이는 여기에서 걸린 전압 차이와 여기 걸린 전압 차이가 다 이 공통 전압 V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갖다가 놓고 풀면, 예, 갖다가 놓고 풀면 이제 이런 식이 되고요. I2는 I1하고 비교했을 때,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전체 저항을 따져보면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고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예. 이런 식이 성립을 하고 이 식을 정리해서 R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어 놓은 부분의 전체,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봤을 때, 하나의 저항으로 취급한다면은 그 하나로 취급되는 저항의 저항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저항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병렬로 연결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냥 다 더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개 병렬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 컨덕턴스는 이쪽을 지나가는 컨덕턴스와 여기를 지나가는 컨덕턴스, 각각의 컨덕턴스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전체 컨덕턴스는, 예, 각각 나누어진 컨덕턴스들의 합이다 라고 해서 이 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죠. 여러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예, 이런 컨덕턴스를 서메이션하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 연결이 막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저항들이 묶여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봤을 때 그 저항값은 얼마겠느냐,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예, 요거 두 개 병렬로 연결됐을 경우에 요걸 하나로 봤을 때의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 저항값하고 R1을 더하면, 예, 요걸 하나로 봤을 때 그 하나와 R1이 직렬로 연결된 거니까 그걸 이 두 개를 R2, R3를 하나로 본 이퀴벌런트한, 예, 저항과 R1을 더하면 전체 저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R1과, 예, 뭐 요거는 요렇게 연결된 직렬과 이렇게 되어 있는 직렬 연결에 의해서 R1과 R2를 합한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R3하고 R4를 합한 직렬로 연결된 그런 이제 다른 합이 있고요. 그러면 이 묶어진 각각 이렇게 묶은 것과 이렇게 묶은 것이 병렬로 연결됐다고 생각해서 병렬로 연결된 저항을 계산하는 식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라는 거는 정확하게 current of, 우리가 이제 뒤쪽은 얘기 안 하지만 electrical charge거든요. 그래서 이제 electrical charge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전하 또는 전하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하량은 쿨롱이라는 단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I는 단위 시간 동안에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 하는 그런 물리량인 거죠.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 그래서 단위 자체가 쿨롱 퍼 세컨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이제 전류는 워낙에 중요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예, 앙페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전류의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 암페어는 쿨롱 퍼 세컨이라는 단위와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J라는 거는 커런트 덴시티를 해갖고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건 이제 면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단위가 이거는 면적입니다. 면적 A는 암페어가 아니고 이거 면적입니다. S라고 쓸까요? 그냥 헷갈리니까. 예. 면적을 S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커런트를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이거의 단위는 암페어 per 스퀘어 미터 이런 단위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리컬 차지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 전화량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하는데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화량을 우리가 elemental charge 그래갖고 전자 하나가 얼마만한 전화량을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뭐 측정을 해보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롱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표시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소듐이 있는데 소듐하고 뭐 예를 들어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있다고 치면요. 이거는 일가 이온이잖아요. 일가 이온은 전자 하나를 뺏겨서 이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뺏어 와서 중성 이온으로 중성 원자였는데 원래 클로라이드가 중성 원자였는데 전하 하나를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 하나만 뺏어 왔을 때에 이 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클로라이드 이온 일가 이온은 전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 이만큼 가져요. 그러면은 플러스 일가 이온은 어떠냐?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절대값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전하량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화학적인 산화, 환원 이런 걸 이제 따져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자 1몰 또는 소디움 캐다이언 그러니까 나트륨 양이온 1몰이 갖는 전체 전하량. 그래서 1몰이 갖는 전하량이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기본 전하량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하면 그게 1몰이 되는데 그래서 그 아보가드로 수를 여기 기본 전하량에다 곱하면 아보가드로 수 자체도 어떤 단위를 갖는데요. 그 단위를 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96,485 쿨롱 퍼 몰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가 이온 1몰 또는 전자 1몰이 갖는 전체 전하량을 96,485 쿨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값을 갖다가 우리가 페러데이 컨스턴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F라는 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페러데이가 이 전하의 흐름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제 전자의 흐름이죠.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물질이 산화되거나 환원될 수 있는데 물질이 산화되거나 환원될 때 얼마만큼씩 산화 환원되는가를 이제 따져보면 우리는 이제 몰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에 이 식을 보시면요.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전하량이 나오고 그 전하량만큼에 비례하는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거를 이제 페러데이가 처음 발견했고요. 그걸 이제 페러데이 로 오브 일렉트롤리시스라고 불러요. 페러데이 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렉트롤리시스에 관한 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그러니까 페러데이 로 오브 인덕션이 있고 페러데이 로 오브 일렉트롤리시스가 있는데 그래서 페러데이 로 오브 인덕션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양성자 또는 수소 이온으로부터 우리가 수소 기체 1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그 2몰의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고, 예, 2몰의 전자가 갖는 전체 전하량은 이 값에다가 2를 곱한 거겠죠. 1몰당 96485 쿨롱이니까 2몰이면은 이거 여기다가 2배를 곱한 만큼의 전하량이 이동을 해야, 전기 회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이만큼의 이제 이런 물질이 산화하는 데는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양적인 관계를 패러데이가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거를 패러데이의 전해의 전기 분해에 관한 어떤 이제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동 소자로 넘어와서요, 이제 커패시턴스를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직류 전원이 있고요. 직류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있고, 이제 전기 회로상에서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어떤 판과 판 사이는 이제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커패시터를 전기 회로에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절연체 또는 유전물질, dielectric material, 유전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율 입실론의 유전율을 갖는 유전물질을 이런 도체 사이에 끼워 놓으면, 여기 끼워 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랬을 때 이 거리가 충분히 짧으면, 이 간격이 충분히 짧으면 여기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축전기, 축전기가 맞나, 축전지가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를 채우고 있는 절연체인데, 그 유전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그 물질의 유전상수 또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를 뭐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분야에서는 저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를 K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대문자 K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화학에서는 주로 입실론이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dielectric constan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회로를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연결을 했을 때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느냐, 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 회로를 클로즈 해주면, 이 스위치를 연결을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를 충전하는 동안은 전류가 흘러요. 그렇지만 여기 충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써놨고요. 스테이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충전이 다 돼서 스테이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커런트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여기를 연결을 끊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져 있어야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 여기 스위치를 닫아줬을 때, 다시 말해서 스위치를 이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줬을 때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느냐 하는 거에 대답은, 정확한 답은 여기 이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정상 상태가 되면, 여기 이 축전 용량,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만큼 축전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게 답이죠. 직류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류를 걸게 되면 예, 축전하는데 음, 예, 지금 이제 축전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플러스 Q의 그 전하량이 여기 모이고요. 이쪽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Q의 전하량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충전이 되는 전하량은 Q만큼이 이제 그 충전이 된다. 충전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다 교류를 걸게 되면은 이 전압의 방향이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Q가 됐다가 마이너스 Q가 됐다가 하면서 계속 그 극성이 바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충전이 됐다가 이쪽으로 충전이 됐다가 이쪽으로 충전이 됐다가 이쪽으로 충전이 됐다가 충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직류에서는 여기 충전이 끝나면 더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교류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이걸 봤을 때 오른쪽으로 흐르다가 왼쪽으로 흐르다 오른쪽으로 흐르다 왼쪽으로 흐르다 하기 때문에 예, 여기 이 충전이 되는 시간보다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 시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이 그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여기 교류 전원이 있게 되면은 예, 충전했다가 차징했다가 디스차징했다가 차징했다 디스차징했다가 하는 커런트가 계속 흐르죠. 그래서 교류를 걸게 되면 전기가 흐른다고 봐야 돼요. 다시 정리합시다. 직류에서는 차징되는 동안에만 전류가 일시적으로 흐르다가 차징이 끝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전류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하는 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교류가 인가됐을 때는 이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흘렀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흐른다고 봐야 되고요. 뭐 그랬을 때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이런 커패시터가 있을 때 커패시터에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커패시턴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축전지가 있을 때 이 축전지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은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은 예, 이 축전 용량 커패시턴스 곱하기 전압이에요. 그래서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많은 전하를 여기다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주로 상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예, 이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판의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은 전하량을 축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전 용량은 넓으면 넓을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게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축전 용량은 반비례해서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채워진 물질이 유전 물질, 전기를 여기다가 담을 수 있는 유전 물질이 뭐냐? 그 물질의 유전 상수 입실론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또는 유전 상수 곱하기 면적 나누기 이 플레이트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충전 용량은 이걸 이제 뭐 이런
패시브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C는 이제 뭐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단위를 우리가 패러데이 그래서 이제 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전되는 충전량은 Q는 이건 전하량인데 그거는 커패시턴스 곱하기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커패시턴스 곱하기 볼티지 스퀘어. 그러니까 이런 이 커패시턴스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있는 여기 이 커패시턴스를 계산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유전상수 다일렉트릭 컨스턴트는 우리가 그 베큐um의 다일렉트릭 컨스턴트가 요런 값인데 단위는 이렇고요. 이런 값인데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입실론 0 베큐um의 다일렉트릭 컨스턴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relative 다일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해서 이건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 유전상수는 베큐um에 비해서 몇 배이냐라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상대 유전율 relative dielectric constant를 이용해서 입실론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거나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거를 직렬로 연결된 커패시터 두 개, 각각 C1과 C2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거를 하나로 봤을 때 그 하나로 보게 됐을 때 그거의 커패시턴스는 얼마냐 하는 이제 그런 계산 할 수가 있는데요. 커패시턴스에서는 결국에는 이거를 직렬로 연결됐을 경우에 전체 커패시턴스 계산은 그 각각의 이거를 역수를 취했을 때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과 같다. 이런 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저항에서는 저항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 저항을 계산하는 거는 병렬 연결일 때 그랬거든요. 근데 커패시턴스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 커패시턴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전체 포텐셜은 V고요. 요쪽 이 C1에 걸리는 전압과 C2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V1, V2라고 했을 때 두 개를 합친 값이 전체 전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쪽 플레이트에 플러스 Q가 충전이 되면 그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Q만큼의 전하량이 축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선으로 쭉 연결해서 이거랑 도선으로 연결된 여기에는 플러스 Q로 축전이 돼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Q 축전이 돼야 돼요. 결국엔 뭐냐면 C1에 충전되는 전하량과 C2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쪽에 충전되는 전하량과 이쪽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같아요. Q1과 Q2가 같고 그 값은 전체적으로 Q로 같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V1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예, Q는 CV였으니까 V1은 C1분의 Q가 되고 V2는 C2분의 Q가 되고요. 그래서 V1하고 V2를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게 전체 예, 그 전체 전압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예, C분의 1과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C분의 1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Q 나누기 C는 V니까 예, 이 부분이 C의 역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이 커패시턴스의 역수가 그 직렬 연결에서는 예,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전체 커패시턴스의 역수는 예, 각각의 커패시턴스의 역수들의 서메이션 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패럴렐하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C1과 C2의 합을 내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축전 용량은 사실 이제 이런 식이 앞에 있었는데요. 축전 용량은 입실론 곱하기 예, 이 판과 판 사이의 거리분의 그다음에 판의 면적,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면적이 여기하고 이 면적이 더해진 거거든요. 예. 면적이 더해졌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면 C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랑 단순히 더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 커패시턴스는 C1과 C2를 더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커패시턴스도 직렬과 병렬이 막 섞여서 이렇게 막 연결이 복잡하게 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 그 복잡하게 연결된 여러 개의 커패시턴스를 하나의 커패시터로 봤을 때 그 하나의 축전 용량은 얼마냐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기전력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전력이죠. Electromotive Force. 우리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봐왔던 기전력은 이제 배터리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터리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1.5V짜리 이제 배터리 많이 쓰죠. 그랬을 때 그 1.5V짜리 배터리를 갖다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갖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하면 전압이 2배가 되죠. 근데 직렬 연결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이제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뭐 1.5V 배터리와 1.5V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병렬 연결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5V 2배를 해갖고 3V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1.5V죠. 볼티지는 증가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우리가 커런트를 2배로 끌어서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병렬 연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커런트가 2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전압이 2배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킷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여기에 서킷에 이제 어떤 저항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전원을 연결하는데, 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면은 예, 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이게 회로가 이렇게 예, 이런 경우 회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오픈 서킷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회로가 여기가 이 스위치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거는 closed circuit. 우리말로는 뭐 폐쇄 회로, 그 다음에 뭐 이 경우는 개방 회로. 개방 회로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열린 회로, 닫힌 회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로드 레지스턴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전원이 있고 이 저항이 있으면 그때 흘러가는 전류를 여기서는 이제 소문자 i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i로 표현했는데 이제 같은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가 돼갖고 어떤 유한한 값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저항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0이면 여기 로드 저항 없이 그냥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전지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냥 바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전선으로. 그 건전지에 플러스 꼭지하고 마이너스 꼭지하고 그냥 바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도선으로. 저항 없이. 근데 그 건전지 주의사항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쓰여져 있죠. 왜요?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는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나 리튬 폴리머 전지 같은 거 저항 연결하지 않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그냥 바로 연결해 버리면 불납니다.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불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로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쇼트라고 얘기하죠. 여기 저항이 0인 상태로 여기를 그냥 연결해 버리면 거기를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 그 파워는 I 제곱 R인데 어쨌거나 이제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제 과열돼서 불이 나거나 이게 폭발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서킷을 쇼트 시킨다. 그래서 이제 쇼트라는 거는 형용사잖아요. 짧은 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긴, 짧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 쇼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전원의 양극을 그냥 바로 연결해 버린다. 두 개의 극을 저항 없이 바로 연결해 버린다. 라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do not short 그런 얘기는 건전지의 두 개의 극을 바로 그냥 두 개를 도선으로 연결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로는 단락이라는 말을 써요. 단락시킨다. 발음이 안 좋아서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단락시킨다 하는 게 쇼트시킨다. 그런 말하고 같아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R을 0으로 만들면 실제로는 이 파워 서플라이가 낼 수 있는 이 파워 서플라이가 낼 수 있는 전류의 그 최대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R이 0이면은 I를 계산을 해보면은 무한대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무한대는 뭐 우리 수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 0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전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전류까지 가는 거죠. 또는 그 전류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과열되면서 뭐 불이 나거나 폭발하거나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퓨즈를 달아놓죠. 퓨즈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기호를 쓰거든요. 퓨즈를 달아놓으면 또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뭐 그런 것들을 달아놓으면은 여기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가 열에 의해서 퓨즈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차단기가 예, 그 저절로 그 과열되면서 탁 여기를 회로를 끊어주는,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해주는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직류 전원을 직렬 연결하면 볼티지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직류 전원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예, 그 커런트 용량이 증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거 이제 건전지라고,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플러스 쪽이 이제 여기 보통 우리가 쓰는 1.5V 배터리는 이쪽에 꼭지가 달려 있죠. 플러스 쪽에 꼭지가 달려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고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이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기전력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전지에는 내부 저항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킷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저항은 요 스몰 r과 라지 r이 있는데, 예, 그랬을 때, 예, 전체 레지스터는 스몰 r과 라지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는 IR.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입실론은 저기 그거예요. 그,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할 때,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뭐 2는 E0 곱하기 입실론 렐러티브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입실론들은 소문자고요. 그 다음에 이 입실론은 사실 대문자예요. 대문자.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단위는 볼티지의 단위를 갖고요. 그래서 이 회로를 전류가 흐르게 구동시키는 전체적인 그 기전력은 입실론이고, 이 볼트의 단위를 갖는, 그 다음에 전체 이 회로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항은 R 플러스 R이고요. 거기다가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예, I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옴의 법칙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전지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직류 전원 안에는 내부 저항 같은 게 이제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음, 이 전원의 특성을, 이게 이제 직류 전원인데, 이 전원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 예, 어떤 성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예, IV 커브라고 해요. 예, IV 커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뭐 1.5V짜리다 그러면은, 어, 이 직류 전원의 IV 커브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려보면 대략 어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수평선을 그려보면 이게 수평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을 연장하면 이런 이제 연장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여기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에 떨어지는 요 기울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R이에요. 내부 저항의 기울기만큼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거의 기전력은 여기 입실론이에요. 그런데 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특정 전류가, 예, 요만큼의 어떤, 여기 이제 I가 있다고 칩시다. 요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이 입실론으로부터 이 얘가 전체적으로 낼 수 있는 기전력 입실론이라는 값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예, 마이너스 I 곱하기 R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예, 입실론 마이너스 I R이고, 이 부분이 IR에 해당하는 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전력 입실론이라는 기전력을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갖고 있는데, 예, 요만큼의 내부 저항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예, 실제로 얼마만큼을 빼준 전체 기전력으로부터 얼마만큼을 빼준 그런 이제 전압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거 직류전원인데 이게 무한대의 전류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의 전류를 여기 요 값 이상의 전류를 내기 위해서 전류 더 뽑아 쓰려고 하면은 이제 전압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예, 갑자기 팍 떨어지는 이런 전원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직류전원에, 예, IV 커브를 그려보면은 이게 뭐, 예, 뭐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 전원이 낼 수 있는 용량 이상의 커런트를 뽑아내려고 하는 순간 이게 뚝 떨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그 전원 특성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